네, 오늘자 알트 시즌 인덱스 2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에 자리하고 있고, 과연 알트 시즌 인덱스, 알트 시즌의 기준점이 되는 75까지 어느 세월에 갈까? 그런 생각들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아주 많이 이른 느낌이 자리하고 있지만, 시장 전반에서는 꽤나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잘 만들어내면서 큰손들이 비트코인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자금을 유망 알트코인, 대장급 알트코인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 이게 조금 더 높아진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대감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름의 데이터에 기반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CME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4월 초 급락 이후에 70% 증가해서 1,700억 달러 규모로 늘었지만 최근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은 186%나 급증해서 3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지난 2주 동안 오히려 가속도가 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자금 회전은 솔라나와 리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는 올해 들어서 기관급 펀드 유입과 거래량 증가가 모두 두드러졌고, 리플 역시 기관 관심도 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투자 리포트는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통 금융 큰손들이 ETF 등 친숙한 수단을 통해서 XRP에 투자할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XRP 선물 ETF 출시된 거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연기금이나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ETF 같은 상품 덕분에 리플 등 알트코인에도 월가머니가 흘러들어올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상당히 순조롭게 느껴집니다. 모처럼 2,7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옵션 시장에서 강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파생상품 시장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베팅이 비트코인보다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리스크 리버설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콜옵션 수요가 높아서 강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콜옵션 강세가 비트코인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 쪽에 조금 더 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자가 많은 CME 선물에서도 이더리움 1개월물 선물의 연간 프리미엄이 10.5%로 올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의 8.7%를 웃도는 그런 수치입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이 콘탱고 폭이 이더리움 쪽이 더 크다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짚었듯이 CME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더리움 관련 포지션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최근 대규모 숏스퀴즈도 발생했는데, 5월 초에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폭등을 하면서 연중 최대 규모의 일일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이 과정에서 2024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의 선물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시장 포지셔닝에 급격한 전환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긴 뒤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사이 이더리움은 쌓였던 숏 포지션을 날려버리면서 강력한 구조적인 돌파를 보여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돈,
큰 손들은 지금 이더리움 편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더리움의 디파이, 토큰화 이런 실사용 케이스에 주목해왔고 이제 가격 모멘텀까지 살아나니까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올해 초에는 부진했지만 이 격차를 빠르게 메우고 상승 전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현물 ETF를 발판 삼은 기관 수요, 여기에다가 옵션 선물 시장의 강세 베팅, 요런 것들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면서 이더리움은 어쩌면 새로운 랠리의 선봉장으로 조만간 빵 하고 신호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참 한때 FTX 사태 어마어마했었죠. 큰 타격을 입었었지만 2023년 말부터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가운데 탑티어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모습입니다. 최근 솔라나의 기술적 지표와 시장 심리를 살펴보면 이 상승 추세의 건강함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먼저 가격 흐름과 피보나치 지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지난 하락장에서 $10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5월 현재 170에서 180달러 부근으로 급반등하면서 이전 사이클 대비 고점 270달러대 대부분을 회복을 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이번 상승으로 전저점 대비 50% 되돌린 구간인 145.5달러 부근을 돌파했고, 이어서 382 되돌림선인 175달러까지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5에서 150달러 구간은 과거에도 중요 매물대로 작용했던 자리인데, 이번에 이걸 지지선으로 지금 잘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다음 타깃은 175달러 이후에 212달러 부근까지 열릴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말 기준으로 솔라나는 170달러대 후반에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일간 차트에서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서 박스 상단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180달러 돌파에 성공하면 단기 목표 가격은 195달러, 나아가서 210달러까지 열어둘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술 지표들도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SI를 보면 일간 차트 기준 60 전후 이 과열권에 진입하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상 RSI도 50대 후반으로 건강한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이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솔라나 가격은 21선, 51선, 100일선, 200일선 이 이동평균 위에 지금 고르게 위치해 있고, 특히나 21선과 51선이 지지라인 역할을 하면서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승 추세의 강도를 뒷받침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포지션 역시 솔라나의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 동향을 보면 트레이더들이 솔라나의 추가 상승에 상당한 베팅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만기 200달러 콜옵션 수요가 급증해서 해당 스트라이크의 IV,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 83%에 달할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됐고, 콜옵션 위주로 거래가 치우친 강한 콜스큐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시장이 솔라나 가격이 앞으로 몇 주 안에 200달러 선을 충분히 넘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가운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고, 이건 오히려 숏포지션의 연료를 삼아서 추가 랠리, 그러니까 숏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라나는 5월 11일쯤 180달러 저항선을 리테스트한 뒤 조정을 받았지만 50주 이동평균선 위를 3주 연속 지켜내면서 기관과 트레이더들의 신뢰를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술적 지지력은 과거 솔라나가 큰 상승을 시작했던 패턴과 유사하고, 올해 말에는 3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분석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솔라나에 대한 내러티브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솔라나는 한때 잦은 네트워크 다운타임과 중앙화 논란으로 의구심을 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디파이와 NFT 활성도 이런 온체인 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트워크 실사용에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시가총액은 840억 달러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일간 거래량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꾸준한 DApp 성장과 새로운 프로젝트 유치 소식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안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입니다. 리플 XRP는 한동안 리플 소송 이슈로 인해서 주춤했었고 우리가 잘 알죠. 가격도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펀더멘털 측면의 호재들이 겹치면서 잊혔던 XRP 내러티브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분석상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어서 앞으로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XRP 현물 ETF 관련 진전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SEC가 위스덤 트리가 신청한 XRP 현물 ETF에 대한 심사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미국 최초 XRP 현물 ETF 승인 레이스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하다 보니까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타 다른 알트코인 ETF가 없는 상황에서, 현물 ETF가 없는 상황에서 드디어 규제 당국이 XRP 현물 ETF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SEC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최대 24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XRP 선물 ETF가 승인이 돼서 잘 거래가 되고 있고, 여러가지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한 XRP 투자 수단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펀더멘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XRP 가격은 상당 기간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2.2, 2.3달러 안팎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았던 가격이지만 최근 몇 주 사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일부 투자자들은 물론 실망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서 XRP는 영영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 또 나오고 있습니다. 늘상 그랬죠. 500원, 600원 할 때는 XRP 심정지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2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몇 주 좀 잠잠하다 보니까 끝났다, 이게 최대치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죠. 분석가들 사이에서 눈앞에 벌어지는 변화를 왜 못 보냐 이러면서 겉으로 조용할 뿐 물밑에서 벌어지는 XRP의 꾸준한 진전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분석가 제나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의 시장이 예전처럼 호재 뉴스 하나에 바로 급등하진 않지만 대신 서서히 기관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불이 붙으면 지금 XRP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왜 미리 못 알아봤는지를 놓고 땅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또 몇 달 전 500%대 폭등 나왔을 때 그때 상황이기도 했었죠. 기술적 상황을 봐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사실 XRP는 이미 지난해부터 소송 이슈가 완화되면서 큰 랠리를 한번 겪었고 2018년 이후 최고 수준 가격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 불장 때도 넘지 못했던 2달러 선을 돌파한 뒤에 현재 2달러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재충전 기간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는 현재 51선 또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서 이 두 이동평균선이 곧 골든크로스로 교차할 기세를 또 보이고 있고, 장기 200일선 역시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추세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더 낮은 고점 형태를 보여서 약간의 조정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상승 채널 안에서의 건강한 조정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 주간 차트로 봐도 2024년 중반 이후 장대 양봉을 세운 뒤에 불플래그 속에서 머무는 모습인데, 이건 긴 축적 이후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량이나 운채 인상 지표도 눈여겨볼 지점들이 좀 있는데 XRP 레저의 일간 거래량과 활성 계정 수 이것 등은 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고 결정적으로 실사용 사례를 뒷받침하는 호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짚어봤던 이 두바이 토지청이 16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토크나 프로젝트를 XRP 레저에서 출시했다라는 소식은 XRP의 실질적 활용성과 수요를 뒷받침하는 상당히 아주 많이 긍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7년 은행 간 결제 코인이라는 XRP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제는 실제 전 세계 자산을 토큰화하고 이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는 코인,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내러티브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리플 소송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소되고 현물 ETF 승인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가 잘 된다라면 XRP는 그동안 눌려왔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잠재력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XRP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XRP가 $10 이상 간다라는 것은 시총 관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도 내놓고 있지만 XRP 커뮤니티에서는 $27를 향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심지어 $100, $1000도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장밋빛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기 전망에서는 $10,000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록 이런 가격 목표에는 과한 측면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XRP 투자 심리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펀더멘털 강화, 기술적인 안정, 여기에다가 내러티브 복귀에 3박자까지 갖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XRP는 그동안의 답답함을 떨치고 새로운 그런 국면을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뭘 투자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대장들 위주로 바라보고 큰손들, 기관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롤모델을 벤치마킹할 때와 비슷한 나름의 의미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장들의 어떤 반등폭이 잡코인이나 민코인보다 훨씬 반등폭이 좁을 수는 있지만,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또 대장은 또 대장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투자부터 단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리서치 잘 점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는 크립토 디톡스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테마부터 테마별 대장들까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포인트 지점들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